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뉴미디어 트렌드 갖고 오셨어요? 최대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미디어 기업들이 합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콘텐츠 거대 동룡들이 회사들이 어떻게 합병했고 향후의 전략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OTT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죠. 이 네네.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각국의 미디어계가 꿈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미국과 프랑스 예를 먼저 들어주셨는데, 그럼 먼저 미국부터 가볼까요?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미국 최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 회사로 기억되고 있는 아마존이 지난 이제 26일 기준이죠. MGM 스튜디오를 인수했어요. 네. 84억 5천만 달러고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9조 5천억 규모의 인수입니다. MGM 스튜디오라고 하시면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근데 007, 로키, 매드맥스, 로보캅, 핑크팬더 등을 내놓은 헐리우드 대형 영화사고요. 네. 사실 2018년에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려다가 협상이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MGM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건 이제 자사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회원은 약 1억 7,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은 넷플릭스나 다른 서비스들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진행하는 게 비해서 쇼핑과 미디어의 결합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서비스 때문에 쇼핑을 더 하게 되거나 쇼핑을 하다가 비디오 서비스를 보면서 계속 사용자들이 머물게 하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쿠팡이 아마존과 같은 전략으로 쿠팡 플레이를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네. 이쪽을 어떻게 보면 강화하려고 보이고, 지금 현재 프라임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사용자는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데 2억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전 세계로 따지면 2등 정도 되거든요. 네. 넷플릭스 다음으로 일부 중국을 제외한다면. 근데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디어 플랫폼들은 자신들만의 캡티브 스튜디오를 확보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랑 마블, 폭스라는 스튜디오가 있죠. 네. 그 스타즈는 라이온스 게이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파라마운트, 그리고 피콕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HBO 맥스는 워너브라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빅네임이라고 얘기하는 넷플릭스랑 아마존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존은 물론 아마존 스튜디오를 갖고 있지만 저예산 영화들을 제작하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빅네임이 없다 보니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좋은 IP라든지 가성비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소니와 공급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독점도 아니고 자사 스튜디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는데, 아마존은 이제 MGM을 인수하면서 자신만의 캡티브 스튜디오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존도 있지만 넷플릭스가 향후에 혹시 소니와 같은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캡티브 스튜디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용 스튜디오를 얘기하나 보죠? 그렇죠. 예. 네, 전용, 이를테면 영화 제작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신들만의 영화를 제작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말고 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미디어 기업이 있습니까? 미국의 통신 기업인 AT&T가 자회사로 워너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워너비디오는 워너 브라더스, 워너 그룹을 예전에 한 5년 전에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17일 날 워너미디어를 기업 분할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이제 디스커버리는 많이 알려진 의류 브랜드로 좀 알려져 있지만 네. 굉장히 큰 미디어 그룹인 디스커버리 채널과 합병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 회사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직 이름은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이 새로 설립된 미디어 그룹이 하나로 약 150조 원의 가치를
가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야.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양대 성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까지 치고 오는 상황에서 통신사인 AT&T가 이제 워너미디어만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HBO 맥스를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디스커버리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유럽이랑 아시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HBO 맥스와 디스커버리 플러스가 합쳐지는 OTT와 OTT가 합병되는 그림으로 갈 거란 얘기고요. 눈으로 보이는 가입자만 5,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4등이죠. 디스커버리와 워너미디어가 어떻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을 따라잡을지에 대한 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통신사가 네. 이런 미디어 사업을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T&T가 사실 미디어 사업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국,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비슷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는 이제 워너하고 디스커버리 얘기를 하셨는데 HBO 맥스라고 또 뒤에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너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가 HBO 맥스고요.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가 디스커버리 플러스입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합병하는 이유는 네. 지금 방송 채널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OTT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HBO 같은 경우 북미나 남미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풋프린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네. 유럽이나 아시아 쪽은 조금 둔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또 그런 쪽에 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크게 두 덩어리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미디어 기업 합병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 대체 OTT 시장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너도 나도 OTT에 사활을 거나. 글로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전 네. 세계 OTT 시장 가입자 규모가 한 6억 명 정도 됩니다. 네. 올해만 벌써. 그리고 네. 2026년까지 15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2.5배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을 지금 넷플릭스한테만 주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모든 미디어 회사들이 이제 뛰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미국 OTT 시장 규모를 보면 부동의 1위 넷플릭스가 뭐 전 세계에는 유약 7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해외 가입자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미국, 뭐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다음에 뭐 일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인도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억 7,500만 명이고요. 네. 3위가 이제 디즈니가 이제 1억 5,900만 명. 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미디어랑 디스커버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5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게 된 게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가입자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은 가입자 이미 갖고 있거든요. 볼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네. 그거 외에 이제 추가로 뭘 더 가입할 거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해외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해외를 보고 있는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워너미디어의 디스커버리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도 해외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자꾸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2026년이면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남은 거 아니에요? 네. 5년 후에는 현재의 그 OTT 가입자 수가 지금보다도 거의 2.5배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 OTT 시장이 그야말로 업계에서는 블루오션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압도적이긴 한데 보통 기업 합병이라는 것을 뭐 규모의 경제 이렇게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2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넷플릭스에 대항하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2위, 3위 업체들의 이런 기업 합병이 좀 과연 가능할까?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서 OTT 시장에 덤벼드는 게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용기를 내기 어려웠던 것들은 사실인데 네. 디즈니가 보여준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미디어 회사들한테
좀 많은 자극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위였죠, 디즈니가. 네, 사실은 2019년만 해도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1억 5,900만 명, 물론 여기에는 훌루나 아니면 뭐 스타즈나 뭐 이제 ESPN 플러스 같은 다른 OTT 서비스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좋은 컨텐츠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TV가 예를 들면 방송 사업을 포기하고 이 OTT에 집중한다면 이 정도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고 최근에 HBO 같은 경우도 극장 개봉하는 영화들 예를 들면 뭐 모탈 컴뱃이니 아니면 고질라와 킹이란 이런 영화들을 극장 개봉과 동시에 OTT 서비스에 올려놓으면서 가입자들 끌어모으는 것들을 하면서 네. 이게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 이것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처음에 런칭하고 컨텐츠를 수급하러 다닐 때 미디어 회사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비트코인을 100만 원대 투자 못한 게 지금 후회되는 것처럼 네. 그때 자기들이 시작했으면 지금 이 정도의 가치. 예를 들면 전 세계 뭐 지금 디즈니를 제외하고는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를 넘어서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불과 10년 전에 그런 미디어 비즈니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시작했다면 이런 계속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시고 가셔야죠? 네. 네. 정말 많이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화제가 많이 돼서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번 주 네. 뭐 단연 화제였죠? 버터 들어보셨나요? 네, 빌보드 어워즈에 처음 공개됐었는데. 네, 들어도 보고 봤습니다. 뮤직비디오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전 국민의 아미화. 공개되자마자 뭐 하루도 안 돼서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을 세웠다죠? 21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기록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전 기록도 이제 본인들이 세웠던 다이너마이트 기록인데 그걸 본인들이 깼고 네. 또 97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2억 뷰를 돌파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이너마이트 갖고 있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2억 뷰를 돌파하는데 뭐 예전에는 108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97시간이 줄어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튜브에서 잘 되는 거 플러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얼마나 재생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매출에 또 직결이 되니까. 네. 근데 스포티파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네. 하루 만에 총 2,090만 회가 스트리밍 됐다고 합니다. 기네스 기록만 한 5번 바뀌었다고 해요. 프리미어라고 하죠. 이제 최초 공개 네. 때 나온 그 영상 뷰수가 400만 뷰 거의 가까이 됐었고, 야. 24시간 최다 뷰수가 1억 800만 뷰. 네. 그리고 K-팝 그룹 뮤직비디오 24시간 최다 뷰수, 그리고 스포티파이 역사상 최다 스트리밍 데뷔 1,100만 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스포티파이 최다 스트리밍된 그룹으로 선정됐어요. 뭐 그냥 신기록을 그냥 족족 그냥 깨고 있군요. 사실은 이제 이런 K-팝 아티스트들이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적을 내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듣는 음악으로서는 뭐 이제 에드 시런이나 저스틴 비버의 이제 곡들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콜드플레이라든지. 네. 근데 그런 곡들을 다 따돌린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고요. 이 공개된 영상이죠. 버터의 가사를 보니까 전체가 다 영어예요. 네. 그리고 리듬이나 가사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우리 가요에서 보여줬던 거하고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던데 이건 정말 팝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BTS라는 그룹 자체는 K-팝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고 이렇게 같이 평가받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만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다이너마이트 때 이제 미국 음악 시장을 폭발시켰는데 버터로 이제 또 이제 그 사용자들의 귀를 녹이고 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트위터 발생 건수가 뭐 이제 3억 건이 넘고 있는데 사실은 다이너마이트 때도 발음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K-팝에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좋다라고 느꼈는데 그거보다 완성도가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네. 앞으로의 BTS 행보가 더 기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전작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인기를 뛰어넘는 신곡 버터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